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을까요? 키워드 보고 전략에 대한 힌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 변화 포커스로 좀 많은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큰 손들의 흐름이 여기로 서서히 집중되는 걸까요? 사실 산업 리포트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 오늘 두 개 기관 쪽에서 리포트를 커버하기도 했던 우주항공주 궁금합니다. 첫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동안 조금 여러 이슈가 있었음에도 크게 시세를 냈던 쪽이 우주항공은 아닌데요. 자, 기관의 리포트가 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삽니다. 수급 측면에서 주목도 위원님 높여야 될까요? 일단 뭐 일시적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조금 관심을 좀 단기적으로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우주항공 쪽에서는 우주 쪽에서만 본다라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그리고 또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거는 아직은 좀 우리가 좀 그렇죠. 일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우주항공주들의 특히 좀 굵직한 주식들 오늘 올라가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동안에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방위 산업과 또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그동안 쉬어졌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받았던 수주 물량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잡히겠죠. 처음에 수주라든지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태조 이방원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다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근거가 있죠.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이제 추천했다가 그거 이제 매도 사인 한번 드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갈아탔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보잉에 납품하는 초도 물량이라 거기 증가된 물량이라든지 다양한 또 트리거들도 현재 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테마는 대형주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K방산을 넘어서 K우주로라든가 아니면 우주 산업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위원님은 그런 모멘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납품, 방산 쪽으로 우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기대감은 있겠죠. 네.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먼 호흡이고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은 있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그 장밋빛 청사진은 펼쳐졌죠. 하지만 그것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가치투자 입장에서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걷는 길이 잘 뚫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원까지는 방산이 뚫어놓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방산과 우주항공이 되면서 부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것을 중기적으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기적인 장밋빛 전망 속에서 우리가 아직은 그 우주 쪽에서는 글로벌 강국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만 뭐 새롭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약 조절도 적절히 잘 해 가시면서 저희 뭐 MTN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라는 말을 좀 더 힘주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단기로 이사님도 보시는지 단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꼭 봐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사실 이 위원님께서 다 말씀은 주시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주산업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이라는 상징성을 저는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은 상징성이고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버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나라 기업들 다수가 이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주산업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AP 위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단연 이 변동성 기준으로는 가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 이 섹터의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니까 하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AP 위성이라고 하는 이 중소형 개별주들이 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AP 위성
혹은 뭐 이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기업들 추가적으로 저는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들어왔다라는 관점 역시 높이 사주신 것 같은데 그럼 요것도 살짝 궁금해요. 네. 저희 이사님 인공위성이 아니라 저희 그 전에 AI 이야기할 때 그렇죠. 보안까지도 뭐 이야기하면서 시세 좀 확장 얘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저희 그러면은 인공위성 이렇게 이쪽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좀 넘어가서 5G까지 연결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시에 궁금해요. 오늘도 시세가 나서요. 일단 5G는 오늘 시세가 낮다라고 하기에는 네. 다소 좀 저는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하.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조정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낮다 그래서 이 시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산업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5G의 성장은 로봇이라든지 AI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동시에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로봇 먼저, AI 먼저 체크를 했고 5G는 말은 많지만 그동안에 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소외를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솔리드라든지 대한광통신이라든지 HF와 이러한 몇 개 기업은 물론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투심이 5G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시간을 조금 두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조금 길게 본다면 5G 역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주 항공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까지 조언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4위 보도록 할게요. 4위도 최근에 이야기하는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OLED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볼 겁니다. 위원님께 이 관련 질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꿈틀꿈틀 됐을 때부터 위원님이 이제는 OLED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해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LG 디스플레이, 삼성발 모멘텀 한번 소화한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 이슈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오늘 뉴스로 인해서 시선 변화 한 번 더 필요할까요, 위원님? 지금 투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증설을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렇죠. 식당을 갑자기 잘 되던 식당이라든지 안 되던 식당이 갑자기 식당을 확장을 해요. 그럼 뭔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LG전자로부터 무려 1조 원이라는 자금을 차입을 했죠. 자, 1조 원도 6.6%에 빌려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충분히 유상증자라든지 회사채 발행이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 차입이 부담스러운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희석되죠. 네. 이거는 중기적인 악재예요. 돈은 빌렸다가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릴 때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지금 2년 거치 3년째부터 갚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계획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돈을 못 빌립니다. 더군다나 1조라는 돈을 2년 거치 뒤부터 갚아 나간다라는 거고 6.6%의 이자를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계산이 나왔다라는 것이지 이게 돈을 빌리니까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제일 나쁜 게 제3자 배정이라든지 유상증자예요. 제일 처음에 좋은 거는 돈 빌리고 두 번째가 회사채, 세 번째가 유상증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가전이라든지 OLED 분야가 조금 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LG전자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유럽에서 OLED TV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각종의 휴대폰 업체들이 폴더블을 내놓겠다. 이거 다 OLED 장착이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인데 삼성 OLED 조금 감이 약하죠. 왜냐하면 삼성도 OLED 만듭니다만 둘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만 삼성은 수율이 잘 안 나왔고 LG가 수율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이게 승자 독식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확장하게 되면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아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 보면 사이드 미러가 없는 차들 많잖아요. 그거 다 디스플레이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벤츠 트럭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옆에 백미러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OLED의 확장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중국을 따돌리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OLED 이 부분에 대한
규모의 경제 여기까지 보면 저는 뭐 이번에 OLED의 관심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위원님 과거에 LG 디스플레이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이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3개분기 연속으로 부담이었으니까 이번에 이거는 완전히 1차적으로 해소 이렇게 맞춤표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유지된다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느냐,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이제 역으로 해석해 봐야 돼요. 자, 적자인 회사가 왜 대규모 투자를 할까? 이거는 두 번째죠. 하나는 경영진이 공격적으로 무조건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뭔가 답이 보이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야죠. 적자인 회사가 투자를 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어떤 모험도 일부 있어요. 경영진이 무조건 다 100% 맞는 게 아니라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만약에 물건이 안 팔린다? LG의 과거 발목을 잡았었던 게 있어요. LG노텍의 LED 사업 부분. 이거는 약 2조를 투자했지만 결국 최근에 이 사업 부분을 분할할 정도로 LG노텍의 발목을 잡았었던 경험은 이미 LG는 갖고 있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이거 다 잘라냈잖아요. 잘라냈고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한번 경영진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단기 모멘텀 이상으로 봐도 되는지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본다면 사실은 이 뉴스가 나온 게 오전장이어서 한 번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시 구간 진입하면서 또 한 번 불을 뿜어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특별한 의미 부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국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와 2등주, 3등주의 이제 흐름이 나오잖아요. 일단 OLED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결국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쪽에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지금 모였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금 모멘텀들이 저는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기존의 가전 수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이쪽에 대한 기대치보다 전장 사업 쪽에서의 이제 이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우리가 높이 잡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대형 OLED TV 시장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괜히 들어온 건 아닐 겁니다. 네. 이게 분명히 돈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LG전자가 그 분야에서 가장 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왔다. 그것은 2등 업체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ED, LCD 가격도 이제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OLED 관련주들 장기적으로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이 지금 접근하신다면 이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여기서 뻗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탄력도 측면에서 수익성을 본다면 그 하단에서 낙수 효과 기대되는 종목을 봐야 되는지 조금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시기가 네. 지난 12월이나 올해 1월 지수가 조금 바닥에서 이제 공포감을 일으킬 때라면 저는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안정성적인 것을 좀 추구를 해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OLED 관련주 이야기해봤고요. 저희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발 모멘텀 그리고 LG발 모멘텀 이야기를 끌고 갈 겁니다. 3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로봇 일상화 시대 연다 산업 전략 발표회 이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LG향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봇 약한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정도의 뉴스가 쏟아졌을 때 관련주의 흐름을 본다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선 정리 저희 해봐야 될까요?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 로봇 관련 뉴스, 2차 전지 관련 뉴스는 이제 모든 매체들이 너무 많이 반복해서
매스컴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방금 전 뉴스는 뭐였죠? OLED였잖아요. 네. OLED는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뉴스.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그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해 주는 신선도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로봇 그리고 뭐 로봇을 통한 뭐 산업화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어떠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이제 느끼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AI 당연히 올 한 해 이 섹터는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종목,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로봇이라든지 AI는 이제는 잠시 가격적인 혹은 기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저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 이제 OLED 쪽 지금 다시 새롭게 뉴스가 나오는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로봇주들 보시는 분들 아마 거의 다 공통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조금만 내려오면 한번 짧게 사봐야지. 근데 그 짧게 사보려고 했던 매매가 자칫 손절을 걸지 않고 올라오지 못하면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또 반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나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 뉴스를 어떻게 참고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뉴스 자체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트레이딩에는 크게 지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저희 3대장으로 많이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올라온 섹터가 로봇, AI, 2차 전지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올라온 이 구간에서 뉴스가 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공통적으로 잡지 말자, 조금 더 지켜보자로 정리해야 될까요? 이미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로봇, 뭐 AI, 2차 전지를 가지고 손실이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가격적으로 너무 높게 잡은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 섹터는 단 한 번의 깊은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서 이들 종목을 트레이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 10% 이상 손실이시다? 그런 분들은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좋은 뉴스가 나올 것이 저는 이제는 확률적으로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산업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 신규 매수를 할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아무래도 뉴스가 나온지라 키워드 묶어서 설명 들어봤고요. 바로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묶었습니다. 저희 신작 아티스트 딱 아시겠죠? 게임 그리고 엔터 이야기할 겁니다. 이 질문은 위원님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따로 갈까 묶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섹터 전반에 퍼지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좀 따로 따로 하지 않고 묶어서 가봅니다. 위메이드 먼저 볼게요. 위원님, 위메이드 오늘 이슈가 두 가지인데 성격을 어디에 묶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위믹스입니까? 신작입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죠. 아무래도 위믹스보다는 신작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위믹스 코인이라든지 지금 코인에 대한 인식은 2021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202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NFT라는 부분들, 코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컸다라면 이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어떤 불편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코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감, 오늘도 또 하나 나왔죠. 세계 최대의 코인 회사가 소송을 당했다라는 또 그런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쳤다라기보다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죠. 네. 위메이드가 주가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신작 모멘텀이에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서비스 아닌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또 게임과 엮여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질문은 위메이드만 하셨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JYP 엔터라든지 이런 SM이라든지 오래간만에 이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역시 알려진 바이긴 합니다만
아티스트들,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한 차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SM 사태로 한 차례 또 조정을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일단은 뭐 유동성들이 좀 옆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신인 그룹들의 그 등장 임박에서 한번 올라가는 게 있고요. 오늘 또 하나의 대장주들이 나름대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주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슈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오름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게임 엔터, 뭐 이따 뒤에 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조선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시장의 자금의 로테이션도 이 섹터 내에서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두 가지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게임존은 신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많이 빠진 구간. 네. 엔터는 신인,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신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른 구간입니다. 어느 쪽에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둘 다 저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엔터나 게임이나 정확히 맞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게임이나 신인들이 나왔을 때 노래를 딱 들어본다라든지 게임을 해봤는데 좋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거기서 한 단계 잠깐 레벨업을 하든지 유지되는 수준이지만 딱 들어봤는데 노래 왜 이래? 게임 왜 이래? 이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가 탄력성이 높을 때는 언제? 출시 직전까지는 살아있고 출시가 딱 되고 나면 어떠한 뉴스에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에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작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빠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의 영역에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팁 주셨고요. 이사님께 짧게 요거 질문 드릴게요. 앞서 트레이딩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게임 엔터 쪽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던 가정하에 트레이딩은 우리가 해봐도 되는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게임도 엔터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아무래도 봐야 할 테마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일단 뭐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지금보다 저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모두 높게 잡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나온다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 공연이 재개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볼륨이 더 커질 것이고 또 게임주들은 지금 당장이야 신작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만 신작이 나와서 그 신작이 히트를 한번 치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두 섹터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 해볼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엔터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1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낙폭과대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가장 뉴스의 반응이 민감도가 적었던 그러나 튀어오르고 있는 조선주 저희 띄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가던 종목이 쉬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이동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주항공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열어본 조선도 있고요. 아마 엔터게임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디에 가장 추세를 형성할 만큼 일시적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들의 공통점은 확인이 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업종이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방산 쪽에 실적이 이제 찍힐 단계고요. 그다음에 게임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신작이 잘 터지면 소위 jet팟이 터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대우조선해양 저희가 다루면서 무슨 뉴스를 다뤘죠? 흑자 전환 얘기를 다뤘죠. 그때 당시에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흑자 전환.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LCC들의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성을 기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움직인 거는 수주잔고도 아니고요. 수주잔고 물론 필요해요. 그다음에 지금 뭐 도크가 꽉 차서 50적을 동시에 짓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이런 거에 반응을 사람들이 그동안 안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못 냈었던 건데 이제 이익을 내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대감에서 지금 이제 주총이 이제 이번 주면 끝나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다음 달 초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실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실적 호전주들 오늘 상대적으로 전기전자들 뭐 이렇게 보면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전기전자들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LG 디스플레이는 올라가지만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없는 종목들이냐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유도 이번에 정말 다음 달 초에 실적이 빵 하고 찍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는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키워드가 흑자 전환이니까 그렇죠. 그런 포인트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사님도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곧 분기 실적 발표되니까 네. 민감도 높여야 된다면 가장 먼저 볼 쪽 여기일까요? 일단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 시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 챗 GPT라든지 로봇 AI 2차 전지는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가 대비해서 실제 나올 수 있는 실적은 분명히 한계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대감에 먼저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그 한계치는 물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구석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올려왔죠. 아무래도 이제 높은 수주 잔고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쟁 구도를 이어가려 하지만 이제 품질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지금 앞서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선사들이 이번 1분기에 다른 업종들이 막 대혼란을 일으킬 때 정말로 좋은 성과를 한번 딱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실적의 상승세만 한번 보여준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에 충분히 한번 강한 시세를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개의 키워드 순위별로 나열해서 살펴봤고요. AS와 함께 두 분의 원픽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분 모두 오늘 꼭 해야 되는 AS가 있어서 좀 묶어서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먼저 APS 홀딩스 저희 OLED 할 때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여쭤봅니다. 자, 추가 전략 저희 이런 걸 보면 먼저 사서 대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어요. 요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새롭게 제시해주는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최근의 고점, 그러니까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에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근래에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한번 지금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간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들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APS 홀딩스도 OLED 관련 테마로서 충분히 더 높은 가격대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핫한 그러한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주들이 오랜만에 또다시 관심을 받았기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동성 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LNG 운반선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LNG선 수주 잔고 자체 이미 3년치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내려온 동성 화인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매 기준을 좀 잡기가 쉽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 하단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정확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손절하면 오를 것 같고 지금 또 손절하면 가장 저점에서 손절할 것 같고 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박스 하단이 정확하게 보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박스 상단 13,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대응했을 시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연님의 AS와 함께 원픽도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1월 말에 주셨던 종목 가운데 5G 그때 많이 안 쳐다볼 때였는데요. 오늘 9%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RFHIC 이 종목 AS와 함께 오늘 원픽까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RFA 차시는 제가 그때 추천드린 이후에 살짝 올라가고 빠진 게 더 네. 많이 빠졌어요. 한 10% 넘게 빠지면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거의 꼬리를 안 달고 있습니다. 김선희 이사께서 말씀하신 LG 디스플레이나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수익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흐름은 며칠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를 일단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조금 즐기시면서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오늘 추천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추천 종목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겹치지 않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4분기 때 빅패스를 하면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표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6,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걸로 보는 종목으로 정리 같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